한밤의 기막힌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인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대단히 큰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다시 시작한다는 기념으로 시장이 확 상승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돌아온 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단히 큰 상승을 했는데요.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딱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강하게 올라왔음에 불구하고 나의 계좌가 올라오지 않는 상대적 박탈감, 또 소외감 느끼는 그런 장세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노란톡방에 오늘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모든 시장의 돈이 어디로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돈이 쏠리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무슨 얘기했냐, 시장 자체가 바뀌었다. 이번 주는 지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블루칩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삼성전자 오늘 5%가 넘게 상승했나요? 그렇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7% 넘게 상승을 했죠. 상승 원웨이로 갔습니다. 그렇죠? 갭상승 뜨고 난 다음에 쭉쭉쭉쭉 올라갔습니다. 자, 시장 함께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 자체는 3013.25%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예, 3013포인트로. 아침에 제가 노란톡방에 어떠한 멘트를 드렸냐면은, 자, 이러한 메시지를 드립니다. 자, 최근 15일, 16일 고점 포인트 보이실 거예요. 이 고점 포인트에 고점 포인트를 연결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아랫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 시장 자체가 하락 추세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 트렌드 라인 딱 놓고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에 이 고점을 연결한 트렌드 이 선 자체가 저항선이 어디에 걸렸어요? 종가 라인 자체가 야, 이 하락 추세선을 넘어가 볼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이 흐름 자체가 무엇을 얘기해 줬느냐,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었을 때는 어떤 게 나와요? 이런 게 나오죠. 자, 그럼 이게 어떤 그림 만들었을까요? 상승 삼각 깃발 패턴 만들죠. 상승 삼각 깃발 패턴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확률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많다라는 게 지난주의 시장의 분석이었고, 이 분석을 기초로 오늘 장이 열리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시장 자체가 상승으로 갈 거야, 지수 우량주를 볼 필요가 있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시가 출발 예상 지수 포인트 자체가 2900포인트를 2970포인트 상회하면서 갭상승 출발을 보였다. 이 말은 더 확실한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도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가 자체가 어떤 흐름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지난 10월 26일 고점부터 놓고 봤었을 때는 이러한 추세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저항부도 하나 보여드려요. 대표님,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올라갈까 혹은 어디까지 떨어질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시청자분들, 매매하다 보면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을 가지고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어떤 그림 그려드릴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제가 오전에 시장 출발하기 전에 시청자분께 차트의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려요. 뭐라고요? 3000포인트를 넘어간 자리에서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지 혹은 뚫지 못하는지 흐름에 따라서 내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매수 매도에 대한 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왜 그랬을까요? 차트 보이는 것처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면 설명이 귀에 들려야 되고요. 그림 없이 설명을 드리면은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차트의 언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지난 10월 26일 고점 보이시죠? 좌측 상단에. 네, 고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11월 2일 고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11월 16일 고점에 대한 부분, 고점과 고점 연결한 트렌드 라인, 추세선을 딱 그렸을 때 이 저항 포인트가 어디였어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느 포인트?
바로 3,000포인트에 대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항이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과 지난 16일, 17일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아침에 갭 상승 연결에 갭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이고 갭 상승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는 어디까지 갈 것이다? 3,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타겟팅을 해서 이만큼에 대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이 나와요. 그 다음 영역은 이 저항 포인트에 해당되는 3,000포인트에 대해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넘어가지 못할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경제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아, 시장 있잖아. 다 올라가고 나면 기관이 샀어요.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쌍그리 매수를 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실시간으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매수를 해야 될까 혹은 매도를 해야 될까?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가장 빠른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뉴스일까요? 네, 빨리 서칭을 해가지고 포털 사이트에서 혹은 경제 TV에서 나온 이야기를 빨리 보고 듣고 해가지고 캐치해야 될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미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늦게 출발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차트가 움직입니다. 매 시, 분, 초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시가, 종가, 고가, 저가를 만드는 이 캔들의 모양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요?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에 대한 서로 파워게임을 인지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매수, 매도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시장 자체는 그래 오늘 갭상승 출발했어. 그렇죠? 분차트를 함께 볼까요? 자, 조금 더 세밀하게 볼게요. 오늘 아침에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고점 라인을 뚫어버리는 갭상승 출발했어요. 자, 어디까지 타겟팅이 일단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 3,0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 자, 보이시나요? 3,000포인트까지 해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돼요? 슈팅 후 어떤 흐름 같습니까? 조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난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트렌드 라인에 지지받고서 턴어라운드.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보시는 것처럼 상승 삼각깃발 어센디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너지를 모아서 빠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파동을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상승 1파, 2파, 3파까지 해가지고 오늘 쌍봉까지 마무리 지면서 마지막에 매도 물량 나오죠. 자, 차익 실현 물량이 또 나와야 되니까. 그래야 또 내일을 준비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건 뭐였어요? 아, 오늘 시초가 갭상승에 대한 부분 예견됐었다. 언제? 지난주 금요일에. 그리고 갭상승 출발하고 나는데 어디까지 갈 것이냐? 1차적으로 어디까지 타겟 프라이스? 3,000포인트까지. 3,000포인트까지 했다. 이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만큼에 대해서 예측이 된다. 자, 그럼 3,000포인트를 딱 찍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에너지를 모아야 되죠. 혹은 추세가 전환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1시까지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에너지를 모으는 금일의 시가를 깨지 않으면서 금일 상승분에 대한 50% 조정 렌트가 50% 정도까지 한 6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거기까지 조정, 풀백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눌림목이죠. 눌림목을 만들고 지지받고 올라가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은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오케이. 너는 여기에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을 볼 수 있다? 추가 상승을 볼 수 있다. 이 돈은 또 어디로 갈 것이냐?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아이가 올라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거의 2달 이상을 주구장창 외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 외쳤을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반도체 대장주입니다. 어떤 종목 살아있을까 제가요? SK하이닉스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돈이라면 여러분들 자 제가 수중에 30억이 생겼습니다. 네, 30억이 생겨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살 거예요. 자 저기 경기 서울 근교 경기도에 있는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를 사는 게 더 나을까요? 당연히 현대아파트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사야 돼요. 똑같은 값이라면. 왜? 상승률이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똑같은 돈을 투자하지만 그래도 아파트값 상승률이 강남구에 있는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가 더 올라간단 말이야. 저기 경기도
충청도,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여기에 있는 아무리 좋은 아파트 할지라도 서울의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상승률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똑같은 돈을 투자를 해요. 똑같은 돈을 똑같은 시간에 투자합니다. 자, 1%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2%, 3% 먹는 게 좋아요? 당연히 후자죠. 똑같은 돈을 똑같은 시간에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이 나는 그러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계속 언급드린 게 뭐예요? 똑같은 값이라면 이왕이면 다 엉치 마. 그죠? 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어줄 거예요. 내가 반도체를 꼭 사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종목 사라 했어요? SK하이닉스 사라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노란톡방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중장기 투자 종목도 드리고요. 매일 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잡아드립니다. 자, 지난주 비록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녹화 방송이 송출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녹화 방송 송출드린 그 종목 추천했던 그 아이들이 상한가가 또 갑니다. 여러분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상한가 가는 종목도 딱 잡아드리고 또 중장기 투자 종목도 잡아드려요. 제가 조금 뒤에 노란톡방에 또 중장기 종목 드렸던 것도 한 번 더 언급드릴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한 10여 분 동안 함께 방송 듣고 계시는데 와, 우리 대표님이 운영하는 노란톡방 어디시지? 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안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다시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려주신 것 같은데 우리 시장도 김진영 대표님의 컴백을 응원했나 봅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가 다시 3,000선을 회복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가 5%, 그리고 SK하이닉스가 7% 가까이 오르면서 지수 전체를 견인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나의 계좌는 우리 김진영 대표님의 금손의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끌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준비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노란톡 채팅방에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대지도,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대지도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나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대왕 QR코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상단에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하기라는 링크가 보여질 텐데요. 여러분들 그거 빠르게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500여 분이 함께하고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시간에도 많은 경제방송에서 많은 대표님들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 우리 김진영 대표님의 금손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저의 의견 한번 어필해보고요. 여러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을 어쩜 그리 쏙쏙 잘 뽑아주시는지 우리 대표님의 별명은 찍상이라고 합니다. 찍상 김진영 대표님의 힘을 내일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요. 나의 아픈 손가락, 나의 계좌는 왜 이 수익이 나지 않을까 하는 고민 많이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사연을 채택해서 우리 김진영 대표님의 시선으로 차트 같이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 대표님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자 노란톡방 잘 찾아 들어오셨는지요? 아직 잘 못 찾아오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자 우측 하단에 보면 또 QR코드 있죠? 핸드폰으로 딱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당장 아침에 딱 진입해서 수익이 빵빵하게 나올 수 있는 강한 종목 한번 맛도 보시고 또 더불어서 차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워낙에 많은 전문가분들 또 좋으신 분들 많다 보니까 자, 여기도 가보시고 저기도 가보시고 하면서 우리 대표님 제가 오늘 매매해야 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종목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종목 추천을 바라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투자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들게 번 돈을 좀 더 윤택한 삶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금융시장에서 지금 재테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힘들게 번 돈을 어떤 사람이 야, 이 종목 좋다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멘트 말 몇 자리에 힘들게 번 돈을 덜컥 투자한다는 것, 이게 좀 제대로 된 투자 방식일까요?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께서는요, 좀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좀 정석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매매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매매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매매 방법이 되는지 매매 기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라고 저는 먼저 조언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분들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많이 계시고 또 지금 현재도 들어오고 계시는데 오시면은 종목 추천 받아가지고 그 종목 매수해서 돈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이 종목을 이 김진열이라는 사람이 왜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렸을까? 그러한 매매 기준을 배우셔서 2,000개가 넘는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중에 이러한 아이들은 추가 상승이 대단히 높을 것 같아. 본인이 직접 찾아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준을 만드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많은 좋은 종목들을 콕 집어갖고 드립니다. 작년부터 방송을 제가 시작해서 팍스경제TV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가까이 이제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거짓말 조금만 보탤게요.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상한가 잡아드렸어요. 어떤 날은 2종목 추천드렸는데 2종목이 다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3종목 추천드렸는데 3종목 모두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목을 많이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강한 아이들만 추천드려요. 근데 이렇게 추천드렸더니 우리 대표님은 당일 진입, 당일 상한가 가는 단타 스캘핑만 하시는 매매를 하시나 봐요 라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장기 투자 관점의 종목도 말씀을 드려요. 삼성전자도 작년 11월에 58,000원에 매수 의견 8만원, 9만원에 매도해라 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자, KT라고 하는 종목도 작년에 매수해서 장기로 가져가라. 남양유업, 거기에다 SK. 네, 정말 제가 중장기 투자 종목을 타이밍을 잡아주고 말씀드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 하나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KMW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KMW라는 종목인데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KMW를 봤더니 자리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달에 제가 KMW라는 종목을 4만 원대에서 추천드렸어요. 이거 좀 길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네, 4만 원 초반대, 4만 1,000원대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던 걸 기억하는데 손절 라인은 4만 원을 제가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만 원을 손절 라인을 잡고 못해라, 중장기로 가져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KMW를. 그럼 KMW가 무슨 회사냐? 몰라요.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고요? 알아서 메이저들이 재료들은 다 만들어 갖고 올릴 테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메이저들이 매집을 하고 있고 주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아이다. 그래서 제가 중장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손절 라인을 말씀드립니다. 4만 원이라고 손절 라인을 말씀드려요. 저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대응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손절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손절했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러한 정말 마인드가 잘못된 그런 좋은 자가 아니에요. 전 손절했다라는 건 손절했다 말씀드립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또 칭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자, KMW라는 종목을 제가 4만 1,000원대 정도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추가 상승했죠. 42,000원대 넘어가면서 수익을 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바로 주가가 뿅 날아간 게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조언 드린 게 뭐였어요? 4만 원에 대해서 손절 라인을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럼 4만 원에 대해서 손절 라인 잡아라. 그럼 손절이 됐죠, 여기에서. 맞나요? 손절됐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오전에 KMW를 재진입합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들? 자, 자세히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KMW를 아침 오전장에 매수 기원 드립니다. 36,000원대에서요. 무슨 이야기냐? 이 종목을 자, 제가 41,000원대 정도의 추천을 드렸고요. 주가가 42,3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1,300원 정도 플러스가 났어요. 그런데 주가가 더 올라가면 좋았는데 올라가지 않았어요. 손절 라인 4만 원을 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절하라 했어요. 손절. 그 다음에 재진입 포인트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손절하는 매매와 손절하지 않는 매매가 있어요. 손절하는 매매는 손절 후 재진입이 필수입니다. 손절하지 않는 매매는 1차 진입, 2차 진입, 3차 진입. 나의 매수 평단가를 어디까지 메이드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투자할 것이다. 하는 전략을 가지고서 하는 게 손절하지 않는 매매고요. 손절하는 매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이제 너는 가야 될 마지노선이야 라고 했을 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투자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나의 전략대로 가지 않았을 때에는 손절이라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진입을 결정해야 돼요. 그럼 이 종목은 KMW는 어떤 상황이었냐? 4만 원이 손절 라인 잡고서 주가 자체가 떨어지는데 지난 11월 18일 목요일 날 저점을 만들고 금요일 날 주가가 턴어라운드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더라. 그리고 이 아이가 외바닥, 쌍바닥을 만들면서 더블 바텀, 쌍바닥을 만들고 추세 전환되는 부분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KMW 36,000원대에서 매수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몇 퍼센트 올라간다? 9.9%가 올라갑니다. 플러스 9.9%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 상승이 플러스 2.96%가 올라갑니다. 토탈 대략 12%의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KMW라는 종목을 어떻게 제가 전략적 접근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를 뒤에서 뭐 정치질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다 종목과 현재 가격, 진입해야 될 가격, 손절해야 될 가격 정확하게 언지를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41,000원에 매수했습니다. 주가가 42,000원 350원까지 갔네요. 플러스 1,000원이 됐습니다. 중장기이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4만 원이라고 하는 손절 라인을 깨버렸어요. 자, 돈 얼마 잃었습니까? 마이너스 1,000원입니다. 그럼 몇 퍼센트예요? 몇 퍼센트죠? 2.5%인가요? 그죠? 마이너스 2.5%에 대한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손절했으니까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4만에 손절하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시초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36,500원대 정도로 기억을 해요. 거기에서 매수했습니다. 매수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쵸? 금요일날 9%를 다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제 기억에 6.5%, 6.8% 정도 수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그냥 6%라고 합시다. 자, 금요일날 플러스 몇 퍼센트 수익이 납니까? 몇 퍼센트? 플러스 6% 수익이 납니다. 그죠? 플러스 6%가 나왔어요. 오늘 2.96% 올랐어요. 대략적으로 9% 올랐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만약에 KMW라는 종목을 어느 누군가가 이 종목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가니까 묻어놔 라고 얘기했다고 가정합시다. 네. 그러면 4만 1,000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종목이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안 팔아. 왜? 나는 존버정신이 투철해. 그냥 버티는 거야. 파는 거 없어. 버텼어요. 3만 5,000원까지 빠집니다. 몇 퍼센트 손실이죠? 마이너스 25% 갑니다. 아이고야. 그죠? 그냥 이걸 버텼어요. 마이너스 25% 견딘다니까 내 계좌에다가. 계산이 맞나? 아니다. 마이너스 12.5%네. 죄송합니다. 네. 10%가 넘는 손실을 안고 가요. 12.5%. 그죠?
그랬다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말 운 좋게도 금요일 날 9% 상승, 그리고 오늘 2.9% 상승. 자, 거의 한 12% 올라왔어요. 그래서 종가가 39,950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상황이야? 마이너스 12%를 견뎠다가 오늘 본전된 거예요. 자, 이게 현명한 투자입니까? 아니면 제가 조언을 드린 것처럼 4만 원에 손절했습니다. 마이너스 한 2% 정도 손실을 봤어요. 네, 마이너스 2%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36,000원대에서 재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9%가 수익이 났어요.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들? 2% 손실 난 거를 9% 수익으로 커버하고 마이너스 난 거 수익으로 커버치고 어떻게 된 거죠? 7% 정도의 수익이 난 거예요. 7%가. 7%의 수익을 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마이너스 5%, 6%, 7%, 마이너스 10% 손실, 마이너스 12%가 손실 났다가 이제 본전됐어요. 어떤 투자가 정확한, 명확하게 더 스마트하고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투자일까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손절하지 않고 존버한다. 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야, 삼성전자 내가 존버했더니 오늘 5% 먹었어. SK하이닉스 내가 있잖아 존버했더니 7.17% 먹었어. 야, 역시 주식은 말이야. 존버 정신으로 무조건 안 팔아야 돼. 여러분들 이게 현명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내 계좌가 뻔히 마이너스 5%, 10%까지 떨어지기 뻔히 보이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아이를 끝까지 쥐고 있어요. 그리고 본전됐어요. 이게 현명해요? 아니면 자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라고 명확하게 보여요. 그럼 일단 손절해. 현금화해. 그리고 대피하고 있어. 현금이라고 하는 종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을 하세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요. 내 계좌에 현금이 있는 꼴을 못 봅니다. 어떻게 된 간에 현금 있는 꼴을 못 보고 주식을 사야 돼요. 어떻게든 주식을 사야 돼요.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현금이요. 제일 좋은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현금이 제일 좋은 주식. 일단은 위기 관리를 해야죠. 시장이 좋지 않아. 그럴 것 같으면은 현금으로 딱 사이드 둬야 되죠. 내 포트폴리오 안에 현금 비중을 키워놓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딱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KMW 손절하신 거 다시 사세요. 딱 사. 그거 어떤 거야? 오늘 9% 수익이 딱 나 있잖아.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끌고 가는 거야. 이제 4만 원, 4만 5천 원, 5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겠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대표님 지금 KMW 살까요? 네, 사도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제가 왜 KMW 왜 사라고 얘기를 하느냐? 차트 볼게요. 그냥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KMW 차트 보시면요. 자, 어떤 상황일까요? 자, 오늘 주가 자체가 작게 보더라도 주가가 어떤 상황입니까? 외바닥, 쌍바닥 올라가고 있죠. 쌍바닥 하면서 이평이 역별에서 정별로 다 전환되면서 주가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작년 9월달, 12월달에 시세를 어마무시하게 내면서 외봉, 쌍봉 만들면서 주가가 자 하락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최고가 89,500원 찍고 난 다음에 쌍봉을 만들어 주시면서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상황이 됐어요? 그냥 그대로 주가가 아래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놀이공원 좋아하시죠?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옆에 무엇이 있다? 디즈니랜드가 있어요. 그 디즈니랜드 옆에 있는 디즈니랜드라는 곳에 KMW가 잠깐 갔다. 디즈니랜드에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다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목이 메이네요.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는 시작 포인트가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시간을 갖고 가겠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자, 뭐 메타버스, 뭐 5G 이런 쪽에 관련해 가지고 뭔가 양념을 쫙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MSG. 마사지. 마사지 아니죠? MSG.
음식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MSG 넣지 않습니까? 그럼 KMW도요. 주가 매집이 끝나고 마켓 메이커들이 주가가 올리고자 할 때 또 시장에 어울리는 MSG를 칩니다. 네. 그럼 주가는 어디까지 갈까요? 7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종목입니다. 그럼 이 종목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자, 헤드앤숄더에 대한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6만 원, 7만 원대까지는 제가 생각하고서 4만 원대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럼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본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약 5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손절라인을 또 지켜야 되겠죠. 어떤 손절일까요? 지금 만들었던 11월 18일 만들었던 3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꼭 손절을 생각해야 된다. 왜? 35,000원이 깨진다고 한다면 또 추가적인 그 다음 저점 포인트를 생각해야 된다. 손절 후 재진입이 우리가 투자에 대한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한 방법이에요. 잘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일부 시간 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시장도 함께 봤고 제가 또 노란톡방에 추천드렸던 종목 왜 추천드렸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2부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또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 갖고 있는 종목을 봐야 될지 궁금하시겠죠? 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난 뒤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 달 정도 남은 2021년도인데요. 내 계좌에도 빨간불 켜면서 올 연말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의 크리스마스로 김진영 대표님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다시 한번 빠르게 알려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대지도,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대지도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빠르게 들어와서 올 연말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부에는 여러분들께 미리 예고드린 대로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우리 첫 번째로 채택되신 분은 기막힌 투자님이십니다. 한국가스공사 4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오늘 종가를 찾아보니 37,750원입니다. 과연 이 한국가스공사가 우리 기막힌 투자님께 따뜻한 연말을 선물할지 아니면 차가운 연말을 선물할지 우리 김진영 대표님의 시선으로 빠르게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지금 차트를 볼 텐데요. 자, 함께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뭐 한국가스공사가 어떠한 회사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매출이 어떻고 영업이익률이 어떻고 에비타가 어떻고 퍼가 어떻고 PBR이 어떻고 기타 등등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은 아니고요. 자, 오로지 차트만 갖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한국가스공사는 자, 이게 지금 공기업인가요? 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저는 뭐 제 계좌만 관심이 있지 남의 집 회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한국가스공사를 딱 차트를 보니까요. 회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안 좋아요. 왜일까요? 일단 제가 이 차트를 잠깐 길게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거는 캔들 하나가 1년에 해당되는 연봉입니다.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1년이 걸리는 시간 동안에 캔들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게 보면은 199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주가의 모양이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시죠?
네, 1999년부터 2021년까지 한 30년 정도 맞나요? 네, 숫자 맞나요? 네. 20년 좀 넘군요. 제가 산수를 못 합니다. 차트는 잘 봐요. 그래도 여러분들. 자,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20년 넘는 시간의 차트를 지금 함께 보고 계세요. 자, 근데 이게 어떤 모양이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잘 따라오시겠습니다. 2008년 1월달, 2012년, 네, 그리고 2018년, 그리고 2021년, 그리고 2011년, 그리고 2020년. 자, 제가 최근 20년 동안에 이 한국가스공사가 만들어 놓은 주가의 고가와 저가에 대한 중요 포인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았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들? 주가는 누가 만들까요? 제가 만드나요? 아니죠. 그럼 시청자분께서 만들까요? 아니죠. 누가 만들까요? 그건 바로 마켓메이커가 만듭니다. 마켓메이커가 시장의 주인으로서 자, 고가 그리고 저가, 시가, 종가를 만들게 돼요.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 네 개 포인트를 누가 만드냐? 마켓메이커가 만들어요. 근데 이 20년 동안 한국가스공사의 차트를 딱 봤더니 어떤 상황이다? 2008년도에 최고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락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다시 고가를 만들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쌍봉이라고 그러죠. 쌍봉을 만들고 주가가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이 고가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가, 이 고가, 이 고가, 이 고가 보는데 이 고가 포인트가 어떤 상황이에요? 고가가 높여지고 있어요? 낮춰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죠. 조금 더 이걸 약으로 얘기하면 자, 로우 하이 포인트죠. 고점 포인트가 점점 어떤 상황이에요?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매수세가 세다는 얘기예요? 매도세가 세다는 얘기예요? 매도세가 세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한국가스공사 무슨 사업을 해요? 어디 유전이 터졌습니까? 예, 어디 가스 터졌어요? 네, 뭐 뉴스가 나오겠지. 나 잘 모르겠고요. 네, 잘 모르겠고 여하튼간에 한국가스공사의 EI의 현재 생태계는 어떻다? 매도하는 애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게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EI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 트렌드를 봤더니 딱 이겁니다. 여러분들, 딱 이거예요. 보이시나요? 재밌죠? 어떤 상황입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포인트가요. 이 고가와 고가를 연결하고요. 이 저가와 저가를 연결했더니 정확하게 주가가 하락하고 멈췄다 올라가고 하락하고 멈췄다 올라가고 뭐 하고 있어요? 다시 하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일까요? 자, 일봉 잠깐 볼 텐데요. 자, 최근 9월 달에 주가가 저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강하게 드라이브 건 건 사실이에요. 3만 원대부터 해서 5만 원대까지. 물론 이 매수의 주체는 누가? 자, 기관과 외국인이 끌어당겼습니다. 근데 개인은 매도를 쳤어요. 그죠? 개인은 매도 치고 기관과 외국인이 일단 매수한 단기 수급세가 들어왔다. 그리고 주가는 37,750원. 그리고 현재 오늘의 주가의 패턴 모양 자체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러한 패턴을 뭐라 그래요? 요렇게 생긴 요런 아이를 뭐라 그래요? 네, 잘 모르겠어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흐름을 놓고 본다면 이거는 뭐예요?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모닝스타, 샛별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가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51,800원을 고점 만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만들었다? 하락을 대단히 강하게 내려깐 거예요. 왜? 주가를 더 올리려고 하는 어떠한 이벤트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주가를 좀 하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37,750원까지 빠졌습니다. 단기적으로 51,800원까지 찍었던 게 37,000원까지 빠졌어요. 근데 8월 달에 33,000원에서 시작했습니다. 33,000원 시작해서 51,000원까지 갔다가 37,000원까지 빠졌어요. 저는 이 자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자, 34,000원. 10% 손절라인 딱 잡고 베팅하겠다는 거예요. 네. 단기적으로 본다 치면 오늘 저점에 해당되는 37,100원 손절라인 잡을 것이고요. 1차적 손절라인은 37,100원은 손절라인 잡고서 베팅. 그리고 37,100원이 깨졌다. 일단 손절. 하지만 다시 터닝 포인트가 나왔다. 37,000원 다시 올라탄다. 재진입. 또 35,000원 근처까지 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33,000원 근처까지 온다. 거기서 재진입.
해서 매수비로 보는 눌림목을 잡기 위한 전략을 가져가겠어요. 왜냐고요? 지금 우리 기막힌 투자님께서 48,000원에 매수를 들고 있어요. 48,000원. 여기에 매수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이분들 손절하셔야 되겠죠. 손절하시는 타이밍에 주가는 올라가겠죠. 내가 손절한 타이밍이 가장 저점이 됩니다. 그죠? 그런 포인트가 지금 이 한국가스공사예요. 그래서 37,100원을 우리가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으시고 2차 포인트는 33,000원을 매수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고서 진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면은 돈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해 볼게요.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밤 11시에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0여 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직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하단의 QR코드 빠르게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린 탈출님이시고요. 파맵신 8,100원,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아, 정말 파맵신이 이름답게 맵다고 하시는데 오늘 종가가 6,800원입니다. 과연 우리 주린 탈출님이 주린도 탈출하고 파맵신도 탈출할 수 있을지 우리 김진영 대표님의 시선으로 빠르게 다시 한번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린 탈출님의 파맵신 지금 매수가 자체가 8,100원이시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매수가가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실 중입니다. 손실 중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아프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 이 종목 2만 원대에 아프게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 자, 2만 원, 19,000원, 18,000원, 14,000원, 13,000원, 네, 손실이신 개인 투자자분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에 비하면 8,100원의 매수가는 애교죠. 네, 그래서 지금 손실 중이긴 하지만은 주가가 에스카이도 지금 현 포인트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좀 안타깝죠. 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는요, 이 추가 하락이 매수의 기회가 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주가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어차피 여러분들 빚이 1억이 있습니다. 네, 개그맨 누가 그랬다고 얘기하죠. 후배하고 술을 먹으러 갔는데 술값이 한 뭐 100여만 원, 200여만 나왔나 봐요. 근데 이 개그맨이 빚이 사업 실패해가지고 빚이 한 1억이 있었나 봐요. 형님, 아이 지금 빚이 1억인데 제가 이거 술값 제가 낼게요 했더니 형님 그 개그맨 하는 얘기가 야 빚이 1억이나 1억 100이나 내가 낼게 그래도 술값을 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 포인트에 여러분들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파메신 지금 포인트 6,840원이고 8,100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세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대바닥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냐? 주가가 6,500원대를 깨고서 더 추가 신저가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만간에 그 저점을 나온 이후에 거기가 가장 낮은 저점이 되고 추세 전환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어 있고 시장에서 고점 대비 저점에 대한 낙폭과대에 대한 포인트, 여기서 다시 한번 메이저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다만 이 저점 자체가 깨졌을 때는 이 저점이 어디까지 밀릴지는 참 힘들어요. 왜냐? 이 종목이 상장을 하고서 지난 2019년도에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21,8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그 당시 저점 만들었던 3월달 6,353원대에 대한 이 저점 라인 큰 대바닥, 외바닥, 쌍바닥을 만든 그런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거고 추가 하락이 나와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점을 갱신할 확률이 있어요. 왜냐고요? 지금은 차트를 보는 개인 투자자들, 현명한 투자자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가격 오면 살려고 하는 매수 대기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 저점 라인을 매수하려는 가격을 오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러 깨가지고 손절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그러한 휩소, 속임수에 당하기보다는 자, 뚝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견뎠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터닝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베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 자, 궁금하시죠? 노란톡방에 계시면서 함께 제가 또 조언해 드릴 테니까 계속 모니터링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밤님이시고요. 한국테크놀로지 1240원의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새벽에도 정보 공유해 주시는 고생하신 우리 미남 대표님 분석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따끔하지만 우리 따뜻한 말씀해 주시는 김진영 대표님의 시선에서 우리 한국테크놀로지가 과연 어떠한 차트를 가지고 있을지 다시 분석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테크놀로지 현재 주가가 1,080원입니다. 소위 이런 종목들은 제가 좀 매매하기를 좀 꺼려하죠. 물론 이제 저는 또 선수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을 핸들링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하는 건 매매 습관입니다. 매매라고 하는 건요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이 종목 조금 있으면 동전주 됩니다. 네, 짤짤이 종목이라고 하죠. 네, 짤짤이하죠. 네, 소시적이 학교 다닐 때 동전 갖고 이거 많이 해보셨죠? 네, 1,000원도 안 되는 동전주예요. 짤짤이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 룰이 있어요. 네, 단기적으로 수십 프로 혹은 1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르쳐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투자도 가르쳐줄 수 있겠지만은 위험한 것보다는 안정적인 투자가 좋기 때문에 가르쳐드리지 않습니다. 매매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마켓메이커들이 이러한 동전주들을 핸들링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종목 한국테크놀로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자 550원대에서 주가 자체가 2250원까지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4배에서 5배를 가지고 핸들링하는 아이예요. 500원대에서 2000원대까지 보시면 돼요. 자 보실까요? 지금 제가 17년부터 차트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자 어떤 상황일까요? 자 500원대, 600원대 저점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 고가 라인은 2200원에서 2700원대까지 있어요. 보일까요? 이 종목은 올라가면 2500원대, 떨어지면 500원, 올라가면 2500원, 떨어지면 500원, 올라가면 2000원, 그리고 지금 1080원까지. 여러분들 이 종목은 이제 1000원, 1080원이면 깨진다 그러면은 얘는 900원, 800원, 700원, 600원대 깨질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럼 이 아이는 한국테크놀로지는 언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600원 깨지고 500원대 오면은 고마워 그때 사면 되는 아이예요. 근데 여기에 리스크가 있죠.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자본 감식에 따른 감자 혹은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가면서 그러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테크닉을 가지고서 매매할 수 있는 분들만 매매하는 거고 그게 없다라고 했을 때 이런 종목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테크놀로지 지금 우리 기성 러브님께서 아니구나 우리 한밤님께서 네, 지금 30% 1240을 갖고 계다 하셨는데 이 종목은 시장이 좋아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가 자체가 986원에 대해서 지지가 깨진다면은 이거는 1000원이 깨지고 어떻게 돼요? 900원, 800원, 7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돼버려요. 대단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이 종목에 한번 집중하겠다라고 한다면 10월 6일 날 그리고 11월 말에 만들었던 이 저점 라인 때 연결한 이런 추세선을 좀 한번 그려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어떤 가격대 나온다? 이 정도 가격이 나오네요. 그럼 대략 손절 라인 자체를 1020원, 1010원 정도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1010원 정도의 손절 라인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 1010원이 깨지면 일단 손절할 것. 그리고 900원, 800원, 700원, 600원대에 매수할 기회가 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재진입하면은 앞서 제가 KMW에 대해 가지고 마이너스 12%를 견뎌가지고 본전되는 것보다 손절했다가 재진입을 해가지고 플러스 10%로 내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투자라고 설명드렸죠. 똑같은 기준으로서 이런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1010원을 손절라인 반드시 잡으시라고 제가 마지막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시청자분들. 자, 1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자, 회사에 사업을 무엇을 하고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느냐 돈이 나가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한다. 아시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자, 내일 저녁 11시에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